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신동의 노발대발. 우리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요. 언젠가는 보내드려야 할 길이지만 항상 씩씩한 노정열 씨 그래도 노발대발 시그널 외치는데 이번 주는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직접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경황 중이라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못 알린 지인분도 계시고, 무엇보다 그냥 저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SNS 지인분들한테도 일반론으로 올렸는데, 많이 애도를 표시해 주셔서, 아픔을 치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공평한 게 태어나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그 사이에 간격이나 지위나 부와 명예 여러 가지는 다 다르지만 제일 공평한 거는 세상에 나는 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도 생각한 게 30을 살다 가든 60을 살다 가든 90에 가든 사람으로서 참 사람 할 도리는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비명 행사하신 분들 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참사의 희생자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름을 더럽히거나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안 하다가 가면 가고 나서도 많은 좀 오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훈수대통을 지금 2달 넘게 쉬고 있지만 다음 주에 하나 올릴까 하고 지금 사실은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2주에는 그런데 그 전날 아버님이 또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했고 오늘 내일 추스려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전교조 문제든 인사 참사 문제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제 아픔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대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아픔이 있다면 함께 치유하고 또 힐링을 하고 사실 가족이 돌아가신 그런 아픔만이 아니라 사회적 아픔 또 세월호 희생자들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이런 개인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픔 우리가 함께 치유하고 함께 조문하고 애도하고 이게 운동이든 개그든 방송이든 국민TV가 가야 할 길이든 우리 사회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아픔이 있다면 같이 살아남은 자들의 도리가 함께 애도하고 조문하고 잊지 않고 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서 이번 주쯤이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은 좀 정신이 멍합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올라오는 버전은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올렸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육군 중위로 참전하셨던 그런 참전 용사셨고요. 이남 삼녀의 아버지셨습니다. 그중에 막내가 바로 오늘 노정열 씨입니다만 어저께 내일 뭐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인사 창극 외유 전문. 인사 창극 외유 전문. 원래 인사 참극이라고 하려다가 일단은 그 성함이 창극이시니까 그 전에 창극이 만곡하옵니다는 일 나기 전에 올리셨고 그다음에 외유 전문이란 거는 지금도 또 떠나 계시고 그렇죠. 세월호 때 그 주민이 들어왔던 눈물샷을 보통 이제 2, 3초 안에 뻘쭘하거나 부끄러워서 보통 닦기 마련인데 안 닦고 있는 사람이나 그걸 줌으로 쭉 들어가는 언론이나 참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분해하는 그런 눈물, 얼굴. 그건 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군요. 그러면서는 곧바로 장관이나 차관이 돼도 될 것 같은 그런 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이죠. 그게 위아래를 따진다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예의나
격식을 거기에 맞게 갖춰야 되는 거지. 네네. 과례도 비례라고 네네. 장관이나 차관이 할 일을 뭐 예를 들면 왕이나 대통령이 가서 굳이 꼭 국가의 명운이 걸리지 않은 것을 가는 거는 조금 과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또 해외 나가 계신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한 텀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텀은 그래도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에 관한 판결 네. 예, 이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문창극. 이분, 노정열 씨도 이제 신문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신문을 보거나 네. 신문의 좀 기자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럼요. 아니 관심 있고 기자, PD, 아나운서나 저희 국민TV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대한언론, 네. 독립언론이라고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또 개그기도 하지만 네. 언론 개그의 한 장르인 것도 같아서 아하, 예. 그리고 미디어 시대고 네. 앞으로도 또 미디어가 중요한 시대고 대한민국에서 또 주류 언론 네. 또 종합 편성 채널 종편이 얼마만큼 또 중요하면서도 또 나쁜 언론이기도 한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고서 국민들이 좀 알아주십사는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저는 문창극 후보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언론에서가 아니라 네. 생방송으로 실력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 인간 문창극이라는 분이 걸어온 길을 만천하에 백일하에 생방송으로 민낯이 드러나면서 네. 한 중앙일보라는 유명한 신문의 주필이자 뭐 서울대 미디어학부의 초빙 교수로서 언론 네. 선배로서 후배 언론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리고 그가 퇴근길에 20분 동안 안중근, 안창호 두 분을 가슴 시리도록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언행이나 논피를 펼쳐왔는지를 네. 국민들이 더 아시고 네. 국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강건한 법주인이와 같은 안대희 후보를 까보니까 네. 양파도 이런 양파가 없더라. 네. 그래서 본인이 너무 눈이 매워서 접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대희를 극복할 만한 카드로 문창극 후보를 내세웠다면 그렇죠.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 표결에 붙이든 지금 민심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네. 물론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을 거쳤겠지만 최종 재가는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지명한 사람이 모양새 좋게는 내부적인 통로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철회 의사 내지는 그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은데 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일종의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로 옆통수 내지 뒤통수 맞은 거에 대해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는 언행이나 눈빛이나 이 제스처를 보면 그렇군요. 한마디로 우리가 시쳇말로 열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내부 절차를 통해서 김기춘 실장이나 민정수석을 통해서 핸드폰이든 요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여론 약화와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명까지는 하셨으니까 모양새 좋게 내립시다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언론 플레이로 뒤통수를 치니까 자기는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선두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의 나와바리를 넘어와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열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도위를 지키지 않은 그런 정치권에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군요.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뭐 모창을 잘하고 네. 뭐 노래를 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앨범을 내기 전에 그래도 저의 지인 선배인 손병희 선수나 이정열 성한테 형 내가 이러이러해서 앨범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뭐 어떨까 이렇게 지도 편달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가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예를 들면 이거는 두 분이 보기에 야 저 노정열 저 진짜 웃긴 놈인데 예를 들면 형님의 동생을 봐도 그런데 네네. 자기가 지명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로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를 쳐? 네. 희한한 여인이네 하고 지금 제가 표현은 저 사람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눈빛과 제스처와 언행의 그 톤과 어조를 보시면 정확히 이 분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 죽음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명을 철회하더라도 돌파하겠다. 네. 라고 지금 뜻을 전하고 있대요. 문창국 화이팅. 뭐냐면 자신의 그 더럽혀진 명예 이걸 꼭 찾고 마겠다. 게다가 종교적인 신심까지. 네. 네,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의 평소의 그런 저돌적인 성격. 그리고 모욕받은 것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분은 총리감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분이에요. 그런가요? 예. 일단
일본 총리로 적합한 분입니다. 아, 일본 총리. 네. 이제 우리에게는 일배가 있고 일본에는 아베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양배 쌍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본 총리로서는 뭐 역사관도 그렇지만 일단 외모를 보시면 네. 비주얼이 굉장히 그 영어로 저펜, 예. 닛봉이나 좌뽕 필이 온몸에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 사실은 뭐 누가 패러디해서 올렸습니다만 일제 시대 그런 그 식민지 고위 관료들 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고 합니다만 저 눈빛이나 저 외모나 이런 거 보십시오. 사실 저런 그 외모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비하가 아니라 네네. 네, 본인의 길을 걸어왔고 예, 이 정도는 사실 풍자나 패러디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자사회에서 문창극 씨를 어떻게 본 겁니까? 아니 그래도 조중동에 주필까지 했으면은 기본은 했을 거다라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중앙일보 정도만 힘내세요 선배님이죠? 아 그런가요? 제가 아까 조선일보 거의 처음으로 한 5분 이상 본 것 같아요. TV조선을. 네. 근데 굉장히 SNS 반응을 전하면서 네. 역시 게이트키핑이나 아젠다 세팅의 몫은 편집자나 방송인들의 몫 아닙니까? 네. 5대5를 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멘션 중에 7개는 비판적인 멘션을 그대로 세게 올리고 네. 3개만 그래도 디테일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내지는 네. 깊은 뜻이 있겠지요 내지 이렇게 문창극 후보 멘트는 3개만 올리고 사실은 네. 그 중앙일보 말고 다른 신문사에서는 속으로 어쩔 수 없지만 잘 됐지 이런 거 아닐까요? 다른 카드가 또 있을 걸로. 아니 자기네 회사 출신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라이벌 회사에서 국무총리가 나오면은 네.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참 경쟁이 되겠군요. 그럼요. 예, 중앙일보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면은 자기네 회사들 불이익 얻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때로 똑같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그래서 코드가 같은 식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추인해 줘야지라고 하다가 결정적인 하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쉴드 쳐줘도 그 본전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이제 공격의 칼날을 대세를 지금 본인이 저 정도로 나오면 지명을 철회하더라도 돌파구를 던지겠다는 거는 언론 플레이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기자회견 내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명을 철회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만 물러나라고 히네로만 전문용 죄송합니다. 네. 예, 쿠션과 히네로만 준 거지 직접 공을 때리진 않은 거예요. 뭐냐면 그 기사로 따지면은 공식 기사가 아닌 뒷담화를 친 거죠. 취재 후기를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자기가 지명 철회라는 그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청와대로부터 오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지명을 당했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올린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올리려고. 그래요? 이번 주는 그래도 숙고 기간인데. 근데 입에서 먼저 알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별명을 오지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창우 씨는. 오지명? 네. 박 대통령이 지명을 하긴 했는데 네네. 잘못 지명해서 오지명이 아닌가. 오지명. 예. 너 돈 없나 그러는 거 아니야? 만 오는 그런 거 아니야? 농정운영 너. 그 옛날에 그 체인점으로 있었던 그런 거 수제 맥주집. 네, 거기에 안주 중에 오쥐명이라고 있었어요. 오쥐명. 오징어, 쥐포, 명태야. 오쥐명. 그래서 이 마른 안주 3종 세트를 오쥐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정부하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2012년 12월 19일부터 다음 날부터 문제됐던 게 이 사람 쓰는 거였어요. 네.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용준 저 헌법재판소장. 네네. 아이고 참 추억의 이름이 총리 되려고 했다가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안 까벌려지기 전에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의지의 인물. 네. 그 다음에 법조인, 훌륭한 법조인, 마치 안대희 후보가 강건한 법조인인 것처럼 했다가 알고 보니 아들 문제, 각종 비리 문제가 터지 나오고 투기 문제 그러면서 그것도 몇 달 끌다가 김영준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참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럼요. 장차관급으로 합치면 10명이 넘게 줄줄이 낙마 있었습니다. 이번 들으니까 아주 추억의 이름이 다 잊혀져 버린 이름이 성장 별접대 건으로 실제 건이 아니라 증인도 있고 확보가 됐는데 유야무야 시킨 것이죠. 네. 김학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추억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후보였던. 예. 결국엔 물러났죠. 네. 더 창피당하기 전에 물러났고. 실은 이번에 안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정관예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얘기했다는 거죠. 나 이런 거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그 정도야 뭐 했다가. 그 정도는 걱정 마라.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이거는요, 뭐, 중질, 고의, 악질범대, 뭐, 경범죄 정도? 경범죄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고성방가, 노상방도 말고. 네. 이 정도 같아요. 뭐냐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돌이켜보면, 장상 총리 후보나,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후보를 보면, 네. 전입 하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 다 낙마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에 비해보자면, MB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7년 동안 보면요, 2배가 아니라 5배, 6배예요. 쿼드러플 뭐라고 합니까? 5배, 6배. 그러니까 기본 옵션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에어컨을 더 이상 옵션에 추가하진 않고 그 에어컨은 그냥 장착해서 나오잖아요. 아이고. 마치 그런 것처럼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대필, 이중국적. 예, 이중국적, 병역, 탈세. 뭐 탈세 이런 것들은 기본 3개 이상 예를 들면.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장착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놓고서는 그거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예,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려면 안 되고 네. 그냥 그 초빙 교수로서 뭐 주필로서 이렇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위에서 그 정도는 감내해줄게 한다 그래서 그걸 덥석 물었다는 것 자체가 특히 실용정부부터 창조정부 올 때까지 너무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반면 해석해 보면 과연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보통 정도의 인물이면 그 내각에 들어가고 싶다고 자기가 자의로 수긍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밖에 걸러지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소위가 뭐 김종인 지난 대선 때 일종의 중도적인 경제 정책을 기반했던 경제 전문가로. 네. 또 뭐 늘 옆에서 합리적 보수자로 또 대명사처럼 알려진 이상돈 교수님. 네. 옛날 위원이라도 비대위원이었죠. 네. 위대위원까지 했죠. 이런 분들을 예를 들면 뭐 각종 장관급이든 통합위원장급이든 예를 들면 총리 후보로도 내세울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현 정권에서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선거 때 던지는 면피용, 이미지용, 브랜드용 여기까지는 용인이 돼도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하다면 피눈물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카드까지 내보내면서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어느 정도 면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는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인물들이라면 아예 자기가 안 들어가고 네. 그것까지는 감내 못하면서 쓸 인물들은 다 저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해서 문창극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프레시안에 지금 그 언론인 한 분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글들을 쭉 올려주고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극 워싱턴 특파원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를 썼지만 그 기사는 실은 국내에 있는 후배들이 쓴 거다. 아이고 이런. 네. 그 기사들을 잘 안 보내줬대요. 그것도 보내주더라도 글씨도 악필인데다가 비문이 섞여 있고 그래서 거의 기사 대필. 네. 그리고 고려대 석좌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추빙 교수로 갈 때 고려대 석좌 교수가 임기가 끝나니까 낌될 때쯤 그 서울대 동창회 총동창회 그 고위 관계자를 만났대요. 밥을 사주는데 하도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죠. 이 고위 관계자가. 문 기자가 우리 문동문이 모기를 위해서 한 것도 많으니까 저 추빙 교수 자리 하나 내주시오. 예. 그랬더니 서울대에서 한 게 돈을 좀 내라. 그래서 서울대 총동창에서 5천만 원을 예. 냈다고 합니다. 기부 입학이 아니라 기부 임용처럼 됐군요. 그런데 가로 열고 이 자식이 그 다음에 서울대 총동창에 찾아왔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괄호 닫고. 그것도 참 예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네네. 꼼수만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실은 문창국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더 큰 문제라고 하는 병기를 들고 창극을 벌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병기 국정원 내정자라든가 전혀 비교육적인 사람이 교육부 장관 후보라든가. 네. 더군다나요. 이 노블리스 오블레지를 꺼내기도 전에 정말 편법과 탈법, 불법 그 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 꼼수들을 부린 사람들이 군복무 중에 석사 박사를 이렇게 실력 있거나 성실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얼마나 본업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거나 허술하게 하면서 나머지
그냥 하기만을 따기 위한 노력을 벌인 겁니까? 이런 게 탈법이고 편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선이 이 문창구를 향하고 있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대적으로 조물애기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은 유의 지금 통과를 자신하고 또 통과 의뢰를 갖고 있는 이 와중에 권은희 수사과장 이제 청소년 과장이었는데 관악서에 네. 사퇴를 한 걸로 네. 사직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사직할 사람은 저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인데. 그렇죠. 네. 세월호 관련해서 망언과 망언했기 망발을 때문에. 했던. 네. 사실 망언한 사람들의 심리적 그 기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그 주목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틀린 걸 알면서도 조금 내지르고 싶어하는 이런 막가파식 네. 그런 심리 기제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궁극지와 파시즘으로 변하는 게 까라문까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확 밀어붙이기식이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지금 문창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심지어 우리의 분단이나 일제 식민지도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등 네. 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도 항상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어법이지만 바로 그게 마인드고 코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식민지 시대 아픔이었고 잘못이었고 우리의 실력 없음 이건 뭐 무실력형을 주장했던 안창호 선생도 늘 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뭐가 붙어야 되냐면 결정적으로 군국주의 나시즘 파시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리나라 을사오적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런 존경과 그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고 이런 역사의식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표현해야 되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자라라는 교훈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어. 이 아픔을 딛고 그냥 네. 무조건 일어나. 이 와중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작성에 ABC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끝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디테일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분이 사실은 기자로서 많은 뭐 벼슬을 거쳤습니다만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국장은 결국은 못했대요. 후배 기수한테 2번이나 밀려갖고 편집국장을 못하고 대신 바로 홍석현의 비서실장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자 사회에서도 진정으로 인정받은 기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문창극 카드를 처음에 입 밖에 낸 그 아젠다 세팅 이슈 제기한 사람. 네.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이건 뭐 내부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양대 산맥이 민정수석 인사를 겸하거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입니다. 두 사람. 예. 그 사람의 재가를 내린 박 대통령 3두 체제의 잘못이고요. 무조건. 그렇군요. 예, 그건 뭐 들었다 말았다 할 것 없이.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거 SBS 그 앵커 뭐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네. 그분도 후보 자리에 올랐던데 요 정도면 방통위나 방송통신 심의나 문광부 차관 장관급인데 네네. 어쩌다가 총리급으로 누가 내세운 건지 예. 요 사람을 체크해야 된다. 아.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 얘기도 했지만. 네. 예.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주요 당직자들이 주요 당직자들 그리고 청와대 밖에서 김기춘은 구해야 된다. 김기춘 사태 반대한다고 서청원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청원을 한다고. 내고 있습니까? 네, 청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창극 카드가 썩은 카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내렸다가는 봐라 인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춘 잘못이니까 김기춘 내쳐야 된다라는 건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네. 근데 제가 2년을 겪어보니까 네. 1년 한 6개월, 7개월 인수위 때부터 겪어보면 농담이 아니라 제가 외유 전문이라고 쓰는 게 지금도 해외 순방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외유 전문. 해외 순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내치를 기본 이상은 해놓고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약을 줘가면서. 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눈물 흘린 다음에 곧바로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난 것도 굉장히 급이 안 맞는 잘못된 타임 적절하지 않은 네. 시의 적절하지 않은 행보였지만 지금까지 행보가 그랬다고 저는 보고요. 네. 문제는 이 정도 되면 농담이 아니라 근해공주 수척공주에서 그냥 박정희 2세 엘리자베스 여왕도 계시지만 네. 이펀군 주제처럼 그냥 상징적이고 해외나 이쪽만을 책임지는 그냥 여왕으로 남고 네. 나머지 내치나 실제 저기는 내각 총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김기춘 총리란 말이 또 헷갈리는군요.
내각 수상. 네. 수상이라고 하는 게 수상, 있겠네요. 수상, 네,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국무총리를 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각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편군주제에서는. 예, 수상 후보자가 지금 우리 일본 사람 이모님이다. 이러면서 조가하고 있다는 그러면 거예요. 어쨌거나 다수당의 대표니까 아직도 황우회 대표가 대표는 하고 있죠? 네.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황우회 수상으로.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이분은 그냥 박정희 2세. 예. 뭐 여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레이디 가카로 이렇게 하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지금 거의 그런 행태가 1년 7개월째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미테랑 대통령 때도 말이죠. 자신이 대통령을 합니다만 수상은 다른 사람, 다른 파를 임명함으로써 내치를 맡기는데 그래서 욕을 굉장히 먹게 한대요. 수상이. 네. 예. 그건 이제 정치적인 술수이자 그렇죠. 카드이긴 한데.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외유 다니면서 네. 프랑스의 상징적인 그런 국가 원수로서 욕 안 먹고. 그런 걸 많이 벤치마킹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인사가 만사인데. 네. 만사 제쳐두고 순방길에 오르시기 때문에 인사가 그르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자성어로 인사불성됐다. 아, 인사불성. 인사불성.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 뭐 자기가 지명해 놓고선 이렇게 복잡한 나 오지명.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오지명. 네. 이럴 땐 오쥐명이라도 뜯으면서 맥주를 마셔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개그 안 칠 준데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인사 파동이면 많은 분들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국민들이, 특히 선배님들이, 50대 후반의 선배님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소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위장전입이나 혹시 논문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김병준 교육부 총리가 그랬었죠. 예. 네. 이중계제인지 아닌지 살짝 자기 거 자기가 다른 데 올린 게 네. 살짝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거 올린 거지 남의 거를 짓거나 올린 건 아니죠. 거나 네. 또 교육부 지금 장관처럼 표절이 이게 아니죠. 알려진 것만 해도 몇 건이나 되는 제자 거를 짓거라고 근데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결국 낙마했습니다. 낙마했어요. 못했어요. 국민과 야당과 여론이 세게 나오면 때로는 약간의 흠이지만 그것도 받아들였던 네. 달리 보면 뚝심 없었던 미약했던 순진무구했던 내지는 능력 없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런 결정자가 있었고요. DJ 노무현이라는. 네. 그랬거나 말거나 주류 언론이 끝까지 편들어졌고 국민들의 반 정도가 보수 정권은 어느 정도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브랜드니까 용서했던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었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안대희도 안 되고 문창욱도 안 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김기춘 체제 내지는 대리 체제 내지는 그냥 이렇게 2년 반을 더 가도 별 문제 없거든요, 사실은. 네. 별로 이러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느니 네. 저는 그냥 표결에 일단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한 번 더 어떤 카드라도 나오는 걸로. 왜냐하면 50대 후반들이 인정이 너무 많아서 야당 너무한다. 네. 어떻게 내놓는 카드마다 안대희도 안 되고 문창욱도 안 되고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정말 나쁜 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반 이상이 있거든요.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대희 씨가 그렇게 화끈하게 물러날 줄 모르고 저는 그분을 퇴임 전보다 좋아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지명된 분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 그런 여론이 많았었죠. 이런 마음을 저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사람 나름이라고 하는 게 또 여론인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국민TV 조합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730 재보선 때 네. 내용은 따져보지 않고 두 번이나 물르기에는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해서 그냥 통과시켰다고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건지 네. 세 번째 카드로 가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인품이나 실력이나 생각, 세계관이 너무나 이거는 총리로서 자격은 없다. 네. 그냥 언론인으로서 언론 플레이하는 건 몰라도 네. 아니면 일베 어떤 총화 내지 일베 리더로서는 괜찮은 어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이. 예.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럼요. 국무총리 한 번 하면요. 예. 연금, 지위 알면서도 가는 이유가 사실 장관급들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장관급이라는 게 조금 정해진 말로 개런티들이 있어요. 한 번 입 열면 조금 죄송하지만 기본 3,400씩 받거든요. 그렇습니까? 총리급은 500 이상 받어요. 하긴 기자 그만두고서는 이 석좌 교수니 추빈 교수니 이런 게 목 매달린 것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3, 40이 아니고 이제 6, 70, 80대로 가버리면 노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도 있고. 예, 한쪽에서 욕먹어도 한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네. 쪽팔리면 한순간이죠. 그럼요, 강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바로 이런 70대, 80대 노역들을 이미 MB의 형님들이 보이잖아요. 최시중, 이상득. 예. 뇌물을 팔 수 있는 그 노익장들을 과시한 이유가 네. 이쪽에서 쪽팔림은 한순간이지만 살날 동안에는 몇억, 몇십억을 누리고 죽겠다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노후 대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개그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개인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일국의 총리 자리를 네. 이렇게 집착하고 총리급은 500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냥 1시간 입 열고요. 네. 와, 씨, 안치환도 500. 반값으로 해도 250 받습니다. 안치환도 500 안 되는데. 치환형 500 넘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이. 기본은 그렇게 안 네, 되죠. 두세 곡 하고 앵콜 받으면 그렇게 되죠. 예, 그런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농담이 아니고 왜 이렇게 장관짜리에 목을 매나 네. 퇴임 후에 꼭 공기업이나 이게 아니더라도 수많은 특감 자리가 있어요. 자, 떨어진 똥으로 기자를 정년 퇴임하고 근근히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러저렇게 들이대갖고 최빈 교수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있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총리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특강이니까 다른 나라에 가도 South Korean Prime Minister, former, 예, Prime Minister 요게 딱 들어가 버리면 네. 대통령 밑급 대우를 받으면서 비행기 편이고 그 예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단 1년을 살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이제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노인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네. 얼마나 훌륭한 노인들이 많습니까? 그럼요.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시고 잠깐만 저도 입장을 아직 안 정했어요. 청문회까지는 가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이 헌정사상 초유일 아닙니까? 지금 다들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미적미적되고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주 비겁해요. 아주 비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말을 자기가 쉽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래놓고서는 네가 알아서 사퇴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절대로 사퇴 안 하겠다고 오늘 아침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예. 그래서 스스로 청문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 저도 이분의 뚝심 존중합니다. 예, 끝까지 가셔갖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 하고 그러면 다음 텀으로 넘어갈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 일본 총리를 어울린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장교였고 만주벌판을 누비셨던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명을 지녔던 부친 되시는 분하고 조금 이 정도 코드도 맞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3년 남은 기간 동안 박 대통령, 김기춘 실장, 문창극 총리 3두 체제 정도면 네.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줘야 한 시대가 끝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완벽한 삼도체제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그가 아니라 다른 카드에서 예를 들면 한한상 전 부총리를 드리겠습니까? 아니 백기환 선생을 드리겠습니까? 조국 교수를 드리겠습니까? 기본이 없을 때 뚝심과 권력욕, 돌파력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문창극, 그리고 유신 시절부터 코드가 장구하고 있는 네. 그리고 왕 기춘대원군, 네. 그리고 박정희 2세. 네, 코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명확한 이 참 트라이앵글이네요. 이런 건 이제 일사불란하다고 그러고 힘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겁니다. 네. 하여튼 내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내일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 노발대발을 기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OECD 국가 가입 조건 중에 하나였던 인권에 대한 보장, 노동 조건에 대한 보장, 교육에 대한 이런 존중, 이런 것을 여지없이 날려버린 전교조 비합법화. 어제 판결 나왔었죠. 2심입니다. 네. 그죠? 네. 이것을 법조인으로 봤을 때, 법조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법을 공부하신, 행정법을 강의하기도 하신 노정현 씨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고, 네.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디그리. 네.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면 안 된다는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네. 경범죄를 극형으로 다서는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아하. 예를 들면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 논리를 보면, 너무나 빈약한 게, 잘못의 선우, 경중, 대소를 구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께서 일가를 내리셨고, 그거 한마디로 족합니다. 9명의 해직이나 그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들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체가 법의 노조고, 네네. 그 취소 소송이 정당했다면, 네. 그 정도의 흠결이라면 새누리당은 법의 정당이다. 말 되네. 네?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법의 정당, 그렇겠네요. 네, 그냥. 네. 그 논리를 그대로 하자면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세계에서 최초로
댓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밤 11시에 발표하기도 전에 생방송 토론 중에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 중에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먼저 발사를 해버린 분이 누구냐면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였죠. 이미 댓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아무도 몰랐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 말을 입수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관여가 된 겁니다, 이미. 네. 미필적 고의든 중과실이든 네.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본인이 말한 대로 저는 지난 대선 때 국정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도 행정법이든 교육법이든 시험에 관해서 본인이 몰랐더라도 이재용 씨 아들이 몰랐더라도 학교 관계자와 이재용 씨가 관계돼서 물러났던 것처럼 자퇴한 것처럼 네. 그렇다면 9명의 흠집을 삼아서 전체를 무효로 판결한 것이 옳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대통령이죠. 그렇겠네요. 예? 아니 그대로입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고. 네. 이번에 전교조 출신의 선생님들이 8명 이상 또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7명 중에 13명이 된 건 네.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학부모들의 선택이었거든요.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애들을,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다고 치고 내 정치 성향을 바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치고, 예. 하지만 교육이라도 네. 우리 애들은 절대로 이런 사회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경쟁만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럼 법관이 민심을 맨날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죠. 네. 정책 판단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특히 헌법과 관련되거나 이런 시국사안은 정치적 판단은 안 하더라도 왜 이렇게 흘러나왔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단순한 법적 판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네. 헌법에도 정치적 성격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가장 양심적이고 시대의 원칙과 상식에 따른 그 정치적 고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의 재판부들은 억하심정 내지 한번 버텨보자 내지 이런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용판 1심 무죄가 얼마만큼 잘못된 판결인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과잉 판결한 것이거든요. 과잉 판결. 예. 전교조 지금 9명의 상근자 이 사람들의 자격을 문제 삼아서 법의 노조를 만드는 것도 그야말로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무리한 법 적용의 그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무성 NLL 흔들어서 대선 전국 때 이용했던 건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이지만 네. 이걸 아예 기소도 않고 무혐의라는 거는 사법 절차에서 제일 무죄를 내리는 게 무혐의거든요. 아예 기소도 안 해버리고 기소유예도 아니고 약식 기소도 아니고 아주 깨끗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벌금이라도 집행유예라도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최소한의 그 요식행위도 없이 예. 뭐 3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 명확한 한밤중에 선거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어쩔 수 없다라고 용인하고 들어간 그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1심, 2심에서 무죄를 때린 현재 사법부는요. 네. 법원의 판결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다시 한번 돌려서 여쭙겠습니다. 3, 40년 전에 고문이나 조작을 통해서 각종 용국 고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간첩 사건들 3, 40년 지나서 무죄가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절대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가장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르라고 실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르라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3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뭐 OECD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로서 어쩌고 저쩌고 네. 뭐 G7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격이 높아졌고 그렇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국제노동기구 ILO 같은 데서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그리고 툭하면은 우리나라의 정부를 향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전교조 이번에 비합법 노조로 만든 것은 정말 퇴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참 법관들도 좀 한심한 게 네. 모든 법관이 다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잘못됐지만 특히 법관 교육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정말로 역사 공부, 교육 공부, 인문학적 소양이 네. 그러니까 예. 너무나 일천합니다. 그러니까 정렬 씨가 아까 얘기한 거 힌트를 얻었는데 이렇게 해서 쪽팔림을 한 순간으로
이런 판결을 내버려버리면 나중에 장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장관도 하실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회 쪽에 법관 출신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역시 노 후보장이군요. 네. 역시 그럼 우리나라 위원들이 차관급이죠. 위원장은 장관급이죠. 그 개런티 나중에 끝나고 나도 특강료 이게 엄청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지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각자 도생하면서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역시 변호사 출신, 사법시험 출신이었던 권리과장이 김영반 재판 증인 출석 후에 사직을 고민한 이유가 이 정도의 검찰, 경찰 또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에서는 정말 법조인 출신으로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경찰 과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절절한 고민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슬슬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만. 전교조 선생님 이게 개그예요.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전교조 식별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게 개그가 아니라 얼마나 웃긴 개그입니까? 그 촌지 안 받는 것.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고 인기 많고 잘 가르치고. 예. 지금 제가 꾸민 게 아니고 실제 당시에 전교조 무력화시키고 당시 좌파몰이 할 때 했던 그 식별법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가르친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특별활동에 몰두 많이 한다. 예? 그야말로 전인교육에 힘쓰고 깨끗하고 손지 안 받고 이런 분들이 전교조 교사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보자. 노정열 씨와 함께했던 노발대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으로 보시고요. 다음 주에 과연 마마께서 돌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 부릅뜨고 보고 다음 주에 뵙는 걸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귀요미 김영윤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안행보 장관 후보자 정정섭도 문제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민님께서 심인 서청원 홍문종 이완구 일제히 김기춘 문책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3년 9개월 동안 대학원 다녔다는 거예요. 군 복무관 복무 3년 9개월 동안 대학원을 다녔다고 하는 안행부 장관 후보자. 복무기간 내내 석사 따고 박사까지 밟아. 야, 죽인다. 나라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석사 받고 박사같이 위수지역 이탈. 야, 위수지역 이탈 별거 다 하네요.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원내대표는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낙마, 위장 전입 한 개 잘못으로 또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낙마, 논문 표절, 그래프 45개 중에 8개를 인용했다고 낙마시켰다. 문창극 총리, 김명수 교육부총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라고 워렌 버핏 67조 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쏘시개님께서 말씀해 주신 글 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에 따르면 7인 회의 멤버인 안병훈 씨가 문창극 씨를 김기춘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훈이 누구예요? 안병훈 씨요? 안병훈. 원로 학계 언론 이쪽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문창극 씨의 서울고 선배다. 안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문창극 씨를 추천하자 김 실장은 자기도 문창극 씨를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현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낼 때 문창극 씨는 이사를 지냈다. 자, 그러니까 이 7인회가 바로 그 근처의 사람들이 노후를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근혜공주와 7 노인들이군요. 아, 그렇군요. 백설공주와 7 난장이 이 패러디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렇게요. 이번 주 금요일 방송 6월 21일 방송 마칩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쫑순이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